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그 또 하나의 보고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온 그 제2주소 제도 도입이라는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정확한 제목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개념 재정립의 쟁점과 과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란 게 뭐냐 도대체. 지금은 그 어떤 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잖아요. 세금을 내도 누구가 어디서 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고 재산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가구가 1인 중심으로 바뀌고, 근데 그 1인이 한 군데 살질 않아요. 주말에 뭐 세컨 하우스도 있고, 뭐 꼭 그게 부자들이어가지고 뭐 집을 두 채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 5일금 문제가 앞으로 4일금 문제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디가 그 사람이 사는 곳이냐부터 다양해지는 거죠. 막 지금 뭐 심한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1년에 그 주민이 60만 명인데 항상 그 잠깐 왔다 가는 관광객 말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적어도 3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주소지는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예전부터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은 부산에서 교수님을 하는데 주말엔 항상 서울에 있는 가족과 함께 지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사는 곳은 5일을 사는 부산이냐, 지금 자기 집이 있는 서울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주소제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이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문제랑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별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전에는 별장에 우리가 과세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사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농촌에 만약에 부모님이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저 별장처럼 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냥 가끔씩 농촌에 가고,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별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장이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뭐 비싼 집이면 당연히 과세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주민이, 내가 부산의 주민일 수도 있고 서울의 주민일 수도 있으니까 그 주소를 2군데 이상 두게 해가지고 이제 허용해줘서 각각 세금도 내게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도 할 수 있죠. 그걸 한번 우리가 좀 넓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영주권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투표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재외국민들이 투표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투표해요. 그 지방선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글로벌하게 바뀌는 사회 환경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2주소 활용 인구가 60% 정도 된대요. 다만 지금 영국 내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대부분 그런데 해안가에 60%가 있대요. 주소지가. 그러니까 이제 쉬러 가는 거니까 뭐 그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그 해안가의 소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글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행정비용과 그 편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보면 아직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전 국민의 1.67% 정도가 제2주소를 당장 할 의사가 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독일도 한 1.4%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다만 세금을 좀 부과하면 급격히 떨어지더라는 좀 통계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세금을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세금을 똑같이 내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적으로 준비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통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실마리가 뭐냐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관계인구란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 500만 원까지 돈을 매년 기부할 수 있고, 그중에 30%는 답례품으로 준다 하는 건데, 큰 준비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을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쌀 같은 거 주고 하는데 아무런 차별성이 없잖아요. 근데 뭐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곳들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해요. 예를 들면 저기 완주의 삼내 같은 곳에서는요, 그 삼내 여중의 축구부가 예전에 전국대회 우승도 했었는데 그걸 없어졌거든요. 그거 영화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는 사람들은 삼내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분들이 귀농귀촌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제주지사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명예도민제도 같은 거를 형식적인 게 아니라 뭔가 그분들이 제주도에 마치 제2주소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걸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주도에 또 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제주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쟁점은 하나는 뭐냐면 주민 개념을 재정립하는 이 제2주소제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는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더라 하는 거고, 아까 해변가에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적절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하면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힌트를 얻은 거고, 우린 좀 더 다양한 방식,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정비용과 그 편익 문제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힘든 문제지만 좀 많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미래지만 사실은 금방 옵니다. 뭐 참고로 지금 지지난주부터 서울 청계천에는요, 그 자율주행 차량이 노선버스로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 모르시거든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시내를 다니고 있고, 서초구나 DMC는 이미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 보면 하물며 자율주행 차량에 비하면 제2주소제는 훨씬 더 현실 가능한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이 보고서를 보시고 한번 많이 생각과 힌트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